고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향 소식입니다. 고향 시민들께서 더 편하게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향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향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0년 11월 소식입니다. 꿈꾸는 고향 문해마당.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시간. 글 최옥순, 고양시 일산동구. 계단에는 참이 있다. 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방향을 전환하거나 가쁜 숨도 고르고 주위를 둘러보며 잠시 쉬어가는 용도의 다른 디딤판보다는 조금 넓은 판을 말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 불과 2달 만에 달라져 버린 학교 현장의 모습을 보자니 문득 30년 전 초임 시절이 떠오른다. 대학교 졸업 후 용인에 있는 6학급 규모의 작은 학교로 발령이 나서 부랴부랴 엄마와 함께 올라와 전세방을 얻고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신규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는 외지고 교통도 불편한 농촌 학교였다. 초등학교의 3월은 예나 지금이나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 혼자 살게 된 새로운 주거지에 적응하랴 업무 파악, 환경 정리, 그리고 처음으로 맡게 된 아이들의 특성 파악 등 하루하루 긴장되고 정신없는 3월을 보내야만 했다. 그렇게 쫓기듯 3월을 보내고 난 4월 첫 주 토요일, 아이들을 하교시키고 돌아서자마자 1년 먼저 첫 부임을 해온 김 선생님으로부터 쪽지가 왔다. 이제 4월이니 봄꽃도 좀 바라보며 쉬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고 오라는, 다음 주에는 차 한잔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보자는 그 쪽지를 받고서 나는 그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온몸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신경줄이 한꺼번에 느슨해지면서 눈물샘마저 터져버린 모양이었다. 혼자서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개운해졌다. 또 하나, 결혼을 하고 2 아이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다닐 때였다. 아버님이 위암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장기간은 아니었지만 퇴근하고 돌아와 정신없이 아이들의 저녁을 챙기고 간단한 음식 준비해서 병원으로 달려가 다시 저녁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 뒤척이기만 하던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자다 말고 톡톡 다독이며 당신 많이 힘들구나 하더니 돌아 누워 다시 고난 잠에 빠졌다. 그 순간 갑자기 봇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남편이 잠결에 던진 그 한마디가 뭐길래 복잡했던 마음이 정갈해진 걸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한마디가 있었더라면 얼마 전 이슈가 된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19로 평소에 자연스럽게 만나던 사람들조차 만나자고 말하기도, 만나자는 제안에 응하기도 조심스럽고 긴장이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답답한 요즘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소소하게 전하는 안부나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삶에도 참은 있어야 하니까. 꿈꾸는 고향 포커스. 저탄소 녹색생활 함께해요. 탄소 포인트제. 고양시는 2009년부터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저탄소 생활 실천의 시작은 탄소 포인트제. 최근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급격한 생태계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의 책임을 특정 조직이나 사람에게 묻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에는 평소에도 실천 가능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실내 적정 온도 지키기, 냉장고에 너무 가득 음식을 채우지 않도록 하여 전력 사용을 줄이기, 양치나 샴푸, 샤워를 할 때는 물 사용을 줄이거나 절수장치 등을 설치하기, 대기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플러그 뽑아두기 등 생각보다 단순한 것들이다. 탄소 포인트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서울시에서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 그 이외 지역에서는 탄소 포인트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도 에너지 전략을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전략 시 감축량을 산정하여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로 인센티브인 탄소 포인트를 제공하며 아파트 단지, 학교 등에서는 에너지 전략을 통해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에너지 전략에 재투자하여 공용조명 LED 교체,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이용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약 100만 세대가 탄소 포인트제에 동참하여 1가구당 1kW씩 절약할 경우 원전 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아낄 수 있다. 2마리 토끼 잡는 탄소 포인트제 가입하세요. 고양시는 지난해 과거 2년 대비 에너지를 5% 이상 절약한 8,724세대에 약 7,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다. 가입자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2,546톤으로 이는 소나무 19,909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하지만 올해 9월 말 현재 고양시 탄소 포인트제 가입 세대는 18,255세대로 전체 44만 3,670세대의 약 4.1%에 불과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온 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시민은 홈페이지 www.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하거나 고양시 기후대기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탄소 포인트제 가입을 통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라는 생활 속 작은 녹색 생활을 실천하며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혜택까지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함께하는 고향, 고향역이 어때? 코로나 시대 가까운 호수공원으로 생태 나들이 가요. 생태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일산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은 올 한 해 생태 명소로 유명세를 치렀다. 올봄 후투태새가 호수공원 회화나무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이다. 근처 나무엔 아물새 딱따구리도 둥지를 틀었다. 반가운 소식에 전국의 생태 사진 작가들이 몰려들었다. 이것뿐 아니다. 올봄 호수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발구지가 찾아와 유유히 헤엄을 치며 놀았다. 나무 타기 명수, 나무 발발이도 호수공원을 찾아왔다. 지난 8월에서 10월 호수공원 근처 한류천엔 백두산에만 산다는 왕별꽃이 꽃을 피우기도 했다. 야생화 애호가들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왔다. 240년 된 회화나무 거목에 후투트새가 둥지를 틀다. 후투트새가 둥지를 튼 나무는 고양시 보호수인 240년 된 회화나무다. 이는 원래는 딱따구리가 새끼를 기르던 둥지였으나 4월 중순 후투트새 부부가 날아왔다. 인디언 추장의 머리 장식을 닮은 후투트새는 한 번 보면 그 특이한 모습에 반하게 된다. 처음엔 수컷이 부지런히 먹이를 잡아와 구멍으로 들락달락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5월이 되자 암컷도 먹이 사냥을 나갔다. 새끼 3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기 때문이다. 아기 새가 5월 말 이소할 때까지 일산 호수공원은 탐조 명소로 몸살을 앓았다. 후투트새는 여름을 지나 가을에도 호수공원에서 터줏대감처럼 살고 있다. 후투트새에 이어 아물새 딱따구리도 5월 말 근처 남해에 둥지를 틀었다. 생태 사진 작가들은 신이 났다. 아물새 딱따구리의 육주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태학자들과 공원관리소 측은 걱정이 태산이다. 사람들이 몰려들면 새들이 육주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 둥지와 새끼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몰려든 사진 작가들에게 지나친 소음과 접근을 삼가달라는 부탁과 함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호수공원에 찾아온 발구지 나무 발발이 새tum부기 사촌. 올봄은 호수공원에 진기한 새들이 많이 찾아왔다. 발구지 부부가 호수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며 놀고 있었다. 발구지 수컷은 눈 입부분에서 머리 뒤쪽까지 흰 눈썹선이 뚜렷하게 보인다. 나무 타기 명수 나무 발발이도 소나무 숲을 무대로 먹이 사냥에 바쁘다. 발구지나 나무 발발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하게 느껴진다. 지난해엔 새tum부기 사촌이 호숫가 덤불 속에 둥지를 틀어 탐조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새tum부기 사촌은 파주의 공천변론에서 뜸부기와 함께 가안간히 볼 수 있었던 새다. 뜸 뜨뜨뜨뜨 뜸 뜨뜨뜨뜨 하고 새 소리를 녹음해 들려주면 아기 새는 엄마 새가 부르는 줄 알고 아장아장 숲을 속에서 걸어 나온다. 7월에서 8월 새끼가 자라자 어디론가 떠났다. 백두산 일대 습지에서 자란다는 희귀종 왕별꽃. 올여름 고양시가 생태 명소로 이름을 드높인 것은 호수공원 바로 곁에 있는 한류천의 왕별꽃 덕분이다. 왕별꽃은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서 백두산 지역 등 북부의 산지에서 자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북방계 식물들이 왜 고양시의 작은 천변에서 발견됐을까? 야생화 동호인들은 철새들이 씨앗을 묻혀왔거나 삼킨 씨를 이곳에 배설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왕별꽃은 꽃도 크고 모양도 아름다워 왜 왕자가 붙었는지 금방 이해가 간다. 왕별꽃 군락지는
혹시 누군가의 훼손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자아내는 곳이다. 시에서 관심을 두고 보호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로나 올 날려버리는 일산 호수공원. 아름다운 가을이 가고 있다. 코로나 시대라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없지만 우리 곁에 명품 공원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넓은 호수를 끼고 있어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 호수를 따라 그냥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호수 공원만의 생태 보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호수 자연학습센터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교육을 하고 있다. 11월에는 호수공원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이라는 주제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열었다. 체험 교육에 참여하려면 고양시 통합 예약 사이트를 찾아보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면 고양시의 생태 나들이 명소 일산호수공원에서 진기한 생명체들을 살펴보며 시름을 잠시 잊어보는 것도 좋겠다. 함께하는 고향, 고향 읽기. 서삼릉 비공개 구역인 태실, 회묘 등 일반인에게 공개. 이번 호 고향 읽기에서는 서삼릉의 비공개 구역이었던 태실, 회묘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곳은 10월 16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문화재청, 서삼릉 비공개 구역을 시민들에게 개방.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 및 근대에 조성된 서삼릉 비공개 구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이번에 개방한 구역은 일명 태실, 왕자공주 회묘라 부르는데 현재 개방하고 있는 서삼릉 예릉에서 서쪽으로 약 2km 지점에 자리해 있다. 특히 이곳에는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초반에 조성된 태실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역대 후궁, 공주, 왕자의 묘소, 그리고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 윤씨의 묘역이 자리해 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공개를 계기로 이 구역 내에는 문화관광 해설사실, 화장실, 안내문과 탐방로 등이 새로 지어지거나 보수, 수리, 정비되었다. 일제 문화재 수탈의 현장인 태실. 이번에 개방되는 여러 구역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곳은 조선조의 태실구역이다. 태실은 사람이 태어날 때 생긴 태를 봉안하는 곳으로 이곳 서삼릉 비공개 지역의 태실에는 총 54위의 태실이 자리해 있다. 우선 태조를 비롯한 조선왕과 황제 태실 22위가 있고 그 동쪽에 후궁, 왕자, 공주 등의 태실 32위가 자리해 있다. 본래 일제가 조성하면서 일자 형태의 담장을 만들고 가두었으나 1990년대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을 철거하고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태실은 일제에 의해 전국의 명당지기에서 이곳 서삼릉으로 강제 이전된 것이며 비석과 성물 등이 크게 줄어들어 왜곡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의 회묘. 태실과 회묘 사이에는 조선시대 역대 후궁과 공주, 옹주, 대군과 군의 묘소가 자리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이 묘소들은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고 성물들도 대부분 사라진 형태로 묘비 정도와 상석 또는 상석도 없이 묘비와 봉분만 남아있다. 비석의 뒷면에는 일제의 연호인 소화 등이 지워진 채로 그 흔적만 남아있다. 비공개 구역의 가장 서쪽, 안쪽에는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 씨의 회묘가 있는데 본래 서울 회기동 경희대학교 교내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본래 회릉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대단하지만 연산군이 폐군되면서 무덤의 이름은 회묘가 되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상시, 해설 실시. 이번 서삼릉 비공개구역 공개와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문화유산 관광 해설사가 배치되었다. 가족이나 단체, 개인이 해설을 요청하면 해설 시간을 조절하면서 전문적인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서삼릉 안내. 위치.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문의 031-962-6009. 함께하는 고향 동네방네 이야기 효자동. 정성을 담은 사랑의 집 고치기. 연로하신 어르신이 곰팡이 핀 집에서 살고 계세요. 다급한 동복지위원회 한마디에 긴급회의가 열렸다. 대상자는 북한산 자락 산기슭 낡은 한옥 한켠에 홀로 살고 계시는 어르신으로 이번 긴 장마와 태풍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여 집 구석구석 여러 곳에 곰팡이가 핀 상태에서 퀴퀴한 냄새를 견디며 지내고 계신다는 소식이었다.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긴급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도배와 장판 그리고 이불 빨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정된 비용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인건비 절약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지역사회협의체 비롯한 위원들 10여 명은 자원봉사에 흔쾌히 동참했다.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도배지에 풀을 바르고 붙이고 장판을 교체하고 가구를 옮기고 식기를 닦는 등 내 집 가꾸듯 활동을 이어갔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오후 6시가 돼서야 마무리되었다. 기뻐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보람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곧 나의 행복이라며 위원들 모두 뿌듯해했다. 확 달라진 방안을 본 어르신은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추석을 맞이하여 깨끗한 집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밀려왔다. 앞으로도 효자동 관내 어르신들과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살뜰히 챙기는데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사명감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백석일동. 사랑 담고 장 담고 사랑의 고추장 나누기. 지난 9월 22일 화요일 오전 내내 백석일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매콤하지만 구수한 냄새가 가을 하늘에 퍼져나갔다. 백석동을 사랑하는 모임과 동서화력발전처 후원으로 이루어진 사랑 담고 장 담고 사랑의 고추장 나누기 행사가 조용히 펼쳐진 것이다. 계절에 맞춰 특색 사업을 진행하는 백석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동서화력발전처에서 자원한 봉사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뜻깊은 날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착용한 마스크가 고춧가루까지 막아내니 고추장 담그기야말로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전통 음식 만들기 메뉴가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벌써 여러 달 함께 모여 봉사할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소수의 인원만이라도 모여 고추장을 받을 분들을 떠올리며 작업을 하니 행복감이 가득 차올랐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과 어울려 오순도순 음식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번 고추장 담그기 행사는 젊은 세대의 가정들이 집에서 손쉽게 고추장을 담그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계획을 조금 수정하여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일을 진행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모두가 팔 아픈 줄도 모르고 저어 만들어낸 고추장은 1kg짜리 200개의 통에 채워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추장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과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과 경로당 등에 두루 전달됐다. 받는 분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하루의 수고가 싹 잊히는 듯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다시 모여 봉사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돌아올 것이라는 기분 좋은 전망도 해볼 수 있었다. 식사동.
식사동 생태교실 이제 시작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가 현대 문명을 향해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식사동 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자는 취지로 식사동 생태교실 사업을 기획했다. 생태교실 1탄 식사 꼼쟁이들의 네이플로버는 유튜브로 진행하는 원예치유교실로 생태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반려식물들을 키워가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되는 공동체 사업을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생태교실 2탄 숲체험교실은 식사동 저학년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다. 자연을 통해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또래 친구와 함께 소통하는 치유 방식의 자연 친화적 생태 교실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숲 해설사,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숲 체험 교실은 총 6회로 운영된다. 10월 5일 첫 수업은 영그리산 자락에서 물속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노래와 춤을 통해 워밍업을 한 후 학생들은 호기심을 가득 안고 논두렁으로 향했다. 학생들은 1인당 2마리의 우렁이를 잡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체험에 임했다.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물학습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체험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일상 속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송포동 사랑의 마스크 나눔 릴레이. 코로나19 처음에는 생소하기만 한 용어였으나 이제는 아주 지겨워지고 있는 시국이다. 그래도 이쯤 되니 마스크가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는 누구든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2월 말부터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는 모조리 다 휴강에 돌입했다.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개최 및 대면 모임 등의 자제령이 내려진 채로 봄과 여름을 지냈고 8월에는 종교시설 코로나 확산으로 정례회의 개최조차 자제하고 있었다. 9월이 되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감염병 유행 시대에 가장 알맞게 시행할 사업에 무엇이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사랑의 마스크 나눔 사업이다. 주민들에게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곁들여 마스크를 나누어드리면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위원들의 바람이 담긴 것이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과 병행하며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에서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드렸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도 힘내시라는 말과 함께 마스크를 나누어 드렸다. 그리고 평소에 마스크 한 장을 유일한 안전장치로 삼고 동정 업무에 협조하는 각 직능단체 회원들에게도 마스크를 나눠줬다. 이는 앞으로도 마스크 잘 쓰시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여 주십사 하는 위로와 응원의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한 마스크가 소진될 때까지 사랑의 마스크 나눔 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함께하는 고향 리포트. 비대면 시대 무인민원 발급기로 서류 발급 받으세요. 생활 속에서 자주 찾게 되는 민원 서류가 있다면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 아닐까 싶다. 서류 발급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서류 발급이 가능한 기계가 있다. 바로 무인민원 발급기이다. 지난 7월 10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가 무료화된
고양시 무인 발급기에 대해 알아보자. 연중 무휴 365일. 편하고 간단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 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대면 접촉을 줄이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가 있다. 바로 무인민원 발급기. 연중 무휴 365일.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만으로 다양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증명서는 민원실 창구보다 수수료가 50% 저렴하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 등본, 성적 졸업 증명서, 차량 등록 원부, 납세 증명서 등 총 13개 분야 90여 종 서류의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원하는 서류를 선택하고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지문을 확인한다. 그 다음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서류 발급이 완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무료. 고양시 관내에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43대 설치되어 있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도서관, 지하철역, 병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에 고루 설치되어 있다. 민원 서류가 필요한 시민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고양시 무인민원 발급기는 지난 7월 10일 경기도지자체로는 4번째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됐다. 성큼 다가온 추위에 우리 모두 감기 조심하면서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함께해요. 지금까지 2020년 11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 동아리에서 녹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